지금 보면은요, 잘 읽을 줄 알면서 읽는 법 배웠으면서 그대로 실천을 안 한다. 이따 푼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 빼고 설명을 최대한 줄이고 할게요. 바이러스는 DNA나 RNA를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표면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붙어 있다. 그럼 뭐예요? 바이러스는 이렇게 DNA나 RNA를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대요. 그 다음에 돌출 모양의 돌출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붙어 있대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붙어 있다. mRNA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RNA를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자, mRNA 백신은 뭐라고요? 스파이크 단백질에 RNA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꾸며주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중에 읽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뭐를 또 설명하고 있어. RNA를 주입하는 방식이냐. 그러면은 이거는 달리 감염 위험이 없대요. 면역 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한대요.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백신은 뭐예요? 기존 백신은 병원성이 약한 바이러스, 비활성화된 바이러스, 이거를 주입한단 말이야. 이거를 주입하는 기존 백신과 달리 RNA를 주입해요. 그러면은 얘는 또 설명. 그러나 할 수밖에 없어.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RNA 주입해요. 근데 요거는 뭐야? 병원성이 약한 바이러스나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게 기존의 백신이었어요. 이제는 mRNA 백신이다. 또한 변이가 일어나도 유전 정보만 알아내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장점이네. 감염 위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이 효과적이에요.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어요. mRNA는 리소솜에 전달해요. 뭐를? 유전 정보를. 어디다 전달? 리보솜에. 리보솜은 이를 이용하여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합성해요. 자, 리보솜은 합성해요. 어디에서? 세포질에서 단백질을 뭐한다? 합성을 합니다. mRNA는 전달해요. 뭐를? 유전 정보를. 인체에 주입되어 유전 정보가 전달되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세포는 판단하고요. 붙여 배출해요. 세포는 판단해야지고요. 요 단백질을 필요 없는 단백질로 좀 글씨 좀 이쁘게 쓰자. 세포는요 판단한대요.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단백질로 판단하고요. 붙여가지고요. 뭐를 붙여? 유비키틴을 붙여서 뭐예요? 배출해요. 어디로? 세포질로 배출해요. 자, 세포는 판단하고 붙여 배출합니다.
유비키딘이 유도하면 프로테아솜은 분해해요. 다시 유비키틴이 유도해요. 뭐를요? 단백질을, 필요 없는 단백질. 그러면은 요거를 프로테아솜, 유도하면 프로테아솜은 또 어떤 일을 합니다? 분해합니다. 단백질을 이게 키틴이 포함된 단백질을 뭐합니다? 분해합니다. 분해된 단백질 일부는, 자, 이제 분해된 단백질 일부는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에 의해 이동하고, 단백질이 뭐합니다? 이동합니다. 뭐에 의해서?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 이동하며 이 세포들은 자신의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현합니다. 자, 지금 어떻게 읽었어요? 단백질 일부는 세포막으로 이동해요. 세포막으로 이동하고요. 세포막은 발현시켜요. 뭐를?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현시킵니다. 이렇게 되죠. 자, mRNA로 생성된 항원 단백질은 외부 유래 물질,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되어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mRNA에서 생성된 항원 단백질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요.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T세포 활성화시켜요. 뭐를?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요거는 항원으로 인식하고요. T하고 B는 인식하고 제거하는, T하고 B는 인식해요. 세균처럼 외부에서 있던 물질, 세균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유입된 물질, 이거를 항원으로 인식해요. 얘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제거하는 면역세포예요. 인식하고 제거합니다. 항원으로 인식하고요. 지워봅시다. 항원으로 인식하고 제거합니다. 뭐를요? 세균 같은 거를 외부에서 유입되네. 이후 스파이크 단백질을 지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취업했을 때 기억세포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요거를 가진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기억세포가 됐어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지닌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이제 무슨 세포가?
기억세포가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렇게 좋대요. 그런데 mRNA가 아까 좋은 점 몇 가지, 세 가지, 1, 2, 3 붙였죠. 감염 위험이 없다.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면역 반응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런데요. 그런데 최근에 상용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단백질이에요. TNR 단백질입니다. 아유, 왜 이래요? TLR과 관련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야? 수용체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관련인데, 요거는 뭐냐? 몸에 있던 RNA하고 외부의 RNA를 뭐야? 구분한대요.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서 외부에서 유래한 RNA라고 판단하면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난대요.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서 외부 RNA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백신 효과가 안 일어나요. 면역이 안 일어나고 억제돼서 백신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뭐였어요? RNA 염기 일부를 변형했어요. 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바이 염기 일부를 변형했어요. 염기 일부를 변형을 했다.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서 뭐예요? 단백질 합성이 억제돼서 백신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연구 결과 우라실 일부가 변형되어 TLR이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구분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파란색. 우라실 일부가 변형돼야 돼. 이게 변형이 돼서 구별할 수 있었어요. 자신과 바이러스의 RNA를. 우라실의 화학 구조를 변형시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뭐 하면은 화학 구조를 변형을 시키면은 요거에 무슨 반응? 화학 반응을 변형시키면은 뭐예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지? TLR. 다음 문제는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RNA와 같이 음전하를 띠고 분자량이 큰 물질은 뭐예요? 세포막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자, RNA와 같이 요런 물질은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요. RNA는 중성인 물질하고 달라요. RNA는 뭐예요? 음전하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커요. 그거는 세포막을 통과를 하지 못한다. 불안정해요. 또 세포막을 통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불안정해요. 외부 환경에 민감해요. 그러면은 매우 낮은 온도에 보관, 낮은 온도가 필요하고요. 효소에 의해 mRNA가 도달하기 전에 손상 가능성도 높았다. mRNA가 바이 효소에 의해서 뭐야? 손상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렇게 되지. 그럼 보자. 첫 번째 뭐예요? 세포막을 통과 못해요.
두 번째, 불안정해요. 좀 지저분하게 써졌네. 그 다음에 손상될 위험이 있어요. 이것은 뭐였어요? 지질 입자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해결되었다. 지질 나노 입자는 양전하를 띄움으로 mRNA의 음전하와 결합해서 전자 균형을 맞추고, 지질 나노 입자는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딴 이야기라 했죠. 불완전한 성질 때문에 DNA 백신도 주목받고 있다. 지금 다른 거. 지금 뭐야? mRNA 백신이었죠. 이제는 뭐야? DNA 백신도 주목받고 있대요. 그러면은 요 백신은 변경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야? 바이러스 변이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체내에서 안정적이라는 장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 백신의 DNA가 도달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단점이죠. 얘는요, 세포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mRNA와 달리 세포에게 남아서요, 이거는 분해돼 버리잖아요, mRNA는. 그런데 계속 생성함으로 인간의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DNA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용화되지 않았다. 종이가 요거는 좀 너무 작아서요, 선생님이 좀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옆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네. 백신과 관련한 요거의 역할파,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원리 어디에요? TLR 여기지. 억제 맞아. 원리. 그 다음에 나노 입자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 입자가 안정성에, 나노 입자의 중요성, 백신의 안정성 어디에요? 나노 입자 뭐야? 이 뭐하고 뭐예요? 균형을 맞추고요, 보호합니다. mRNA에 비교한 다른 백신의 장점, 이거는 뭐죠? DNA 백신이죠. 그런데 해당 백신 뭐야? DNA 백신의 상용화에 미친 영향? 상용화되지 않고 있다 요랬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윗글 이에 양전하를 띄고 있어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 여기에 있네요. 음전하 띄고 있고요. 분자량이 커서 세포막을 잘 통과하지 못한다는데 통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 기억. 상용화된 이유는 요거 TLR하고요. 뭐죠? 요런 통과를 못해서 하나, 둘, 셋 세포막 통과 못하고요. 불안정하고요. 다양한 효소에 의해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정리한 거 1, 2, 3 가지고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 단백질 요게 억제되었다. TLR에 대한 이야기. 쉽게 손상이 될 수 있다. 요거죠. 불안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특정 연기를 변형하여 구분하는 방법을, 요거는 뭐야? 요거 해가지고, 요거는 뭐야? 바이러스의 RNA를 구성하는 염기 중에 우라실의 화학 구조를 변형해야 되는 거지. 체내 RNA를 변형하는 게 아니라 뭐를 변형해야 돼요?
바이러스의 RNA를 변형해서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주어를 정확히 파악하면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되겠죠? 더 있나 문제? 17번. 자, 얘와 얘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되네. 그래서 A와 B에 들어갈 거. DNA는 뭐냐? 요거를 이용한다. 삽입하고 생성해요. 그래서 투여하면은 들어가요. 그러면 mRNA를 만들고요. 이동하여 항원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이건데 차이점 공통점은 요 둘 다 해당이 돼야 되는데 다른 유전 물질에 영향을 주는 거는 DNA 백신이었죠. 뭐죠? DNA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틀린 이야기. 그 다음 2번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둘 다 해당이 안 돼요. 요거는 뭐야? DNA 백신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항원 단백질 중에 유전 물질이 핵에서 세포 소기관으로 이동하는 거는 DNA니까 공통이 아니에요. DNA만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뭐야 둘 다 해당되는 거 말고요. B만 해당되는 거. 요거 차이점에 해당되는 거. 누구 DNA 백신에 해당되는 거. 그럼 DNA 백신에 1, 2, 3 했죠. 변이에 빠르게 대응하고 안정적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다? 세포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항원 세포에게 남아서 계속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DNA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주입해도 뭐야? 더 오래 생성된다. 이게 맞는 소리겠죠. 어디에 있었어? 세포에게 남아서 mRNA와 달리 계속 생성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자 공통점보다는 뭐야? 차이점 먼저 찾는 게 좋은데 차이점이 어디 있었어요? 한편 여기 뒤에 뭐야? DNA 백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DNA 백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B를 먼저 살피는 게 문제 푸는 데는 더 시간이 절약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